그 홍 후보님 저 중도 확장성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중도 확장성이 보니까 민주당의 아주 확장성이 높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민주당 뭐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뭐 저는 한 9%라 그러면 거의 50% 가까우시고. 예. 근데 또 민주당 후보를 넣어서 다자간으로 할 때는 오히려 또 낮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이재명 이기는 후보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이재명이하고 그게- 1대1로 붙는데 네. 거기에 무슨 그 아니 그건 역선택이란 말이 나올 지금 수가 우리 있습니까? 경선이지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표가 그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이재명 생각하는 사람이 후보하고 없는데. 1대1로 경선 붙이는데 거기에 역선택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하여튼- 지금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자, 민주당 그만하시죠. 지지층이 네. 24%가 알겠습니다. 우리를 왜냐하면 찍어줬어요. 저도 여기서 무슨 통계 수치 같은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예.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예. 저는 뭐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결국은 본선 때는 다른 데 찍을 꿔준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홍준표 후보님. 예. 자, 이재명 후보와 뭐 아까 TF 팀장 말씀하시는데 아직 경선 중에 그런 말씀은 난 실례라고 보고요. 제가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TF 팀장 임명하면 받으실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근데 그럴 리가 TF가 없죠. 해줄 그 역할이 있는 게 있고 예. 후보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와 1대1 15일 5일부터 바로 붙어야 될 텐데 이재명 후보를 뭐 비리면 부비리 올감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봐 주시죠. 그건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공개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입니까? 그걸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까? 자, 만약에 저라면 예. 2009년에 왜 국제마피아파 변론을 두 건씩이나 했냐? 이런 것부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그렇습니까?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변호사는 돈만 주면 하는 고용된 총잡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형사변론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 이외에 국제마피아파를 변론하고 활동을 해본 일이 없는데 거기를 매번 선거 때마다 수행비서로 쓰고 지금 수행비서도 그렇게 국제마피아파를 쓰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문제죠. 변론하는 좋습니다. 문제하고 예. 제 그 주도권이니까요. 뒤에 이제 사람하고 연합하는 문제 그건 별개의 자, 제 문제죠. 주도권이니까. 네. 홍준표 후보님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자기 공약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데 원팀이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다 됐네요. 말씀하십시오. 시간 다 됐어요. 자, 사회자 직권으로요. 홍준표 후보 끝났어. 답변 시간 15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같은 후보가 그건 역겹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역겹습니까? 아니, 질문 자체가 역겨웠다는 겁니다. 질문이 질문이 역겹습니까? 공약에 그렇습니다. 대한 질문이? 아니, 공약이 아니고 마치 그거 뒤통수 하나 꺼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상대방을 당혹시키려고 하는 거. 전혀 당황하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하는 질문 자체가 저는 역겨웠다는 네,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가볍게 사과를 하면 됐습니다. 사실은 원팀이 자, 쉽게 된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했는데 물론 네. 앞으로 저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네. 저는 그런 자세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또 얘기 나오신 이상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불가피하게 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근 조사에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책임론 이재명 책임 있다 53.2%, 국힘당 관련 법조인 등 책임이다 37.4%. 이재명 책임이 있겠죠? 이재명 책임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지난번에 윤 후보님 법적 책임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뭐 뻔한 자, 거지. 그다음 네.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검찰 고발 사주 문건 의혹
네. 윤석열 후보 책임 있다 47.1%, 윤석열에 대한 정치 공격이다 33.3%.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디 그런 희한한 통계만 또 뽑으셨네. 거기 보면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은 통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통계만 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얘기를 하십니까? 윤 후보님. 네? 이거 아마 저도 이거 많이 조사는 봤어요. 처음 한 거로 제가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10월 군데에서 26일, 10월 27일에 KSOI에서 처음 한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KSOI가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 다 KSOI가 그 받아보거든. 민주당하고 우리 홍 후보님한테 좀 잘 나오는 그러면 여론조사 잘 안 나오죠. 제가 제일 잘 그러니까 나오는 KBS 팩트를 여론조사입니다. 갖고 얘기를 하시죠. 무슨 아니 이걸 안 물으려고 했는데 아까 물으시려고 뭐 다 이상한 가지고 뭐 오셨는데 이야기를 뭘 하니까 물으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겁니다. 저 수준을 오늘 좀 높여서 마지막 하시죠.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합시다. 이런 후보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음이 좀 상하셨던 분인데 제가 뭐 유감평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그래 하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도 과거 1980년대 본인이 그 개천에서 용날 때의 그 시대의 가치에 갇혀 계세요. 홍준표 후보가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은 1980년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완행열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정책의 준비가 안 된 것을 당을 의지하시는데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공약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현실에 대한 이해,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지난 대선 때는 당에서 공약을 전혀 만들어 준 일이 없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 때는 당 정책에서 그럼 공약 이번에는 당에서 해줄 거니까 좀 나을 거다 생각하시는 그게 거군요.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당 생각이 접목이 돼야죠. 제 것만 옳다는 식의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주 빈깡통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떻습니까? 홍준표가 나름 꾹꾹 누르면서 원희룡에게 사업까지 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또다시 원희룡이 홍준표를 향해 빈깡통이라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표정에서는 전혀 죄송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의 당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이나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듯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후보가 될까요?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많이 치고 올라와 있는데 본선에서 윤석열을 보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